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된 도산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게 이황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서원 건설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계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학교는 교화의 근원이고 모범을 보이는 곳이며 예의 근본이고 근본적인 힘이 깃드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두 가지, 크게는 제사와 교육인데, 그러니까 선현, 그러니까 앞에 유학자들, 공자를 비롯한 그런 선배 유학자들을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유학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이제 풍기 군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풍기 군수로 가게 됐을 때 지금 영주라고 하는, 우리가 부석사가 있는 영주의 풍기인데, 풍기의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주세붕 선생이 이제 백운동 서원을 했는데, 그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중국의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백록동 서원을 짓게 됩니다. 그 백록동 서원을 모방해서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퇴계 선생이 백운동 서원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심통원이라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 선조한테 명종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걸 사액서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소수서원이 됩니다.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앞에 그런 어떤 유학자들의 어떤 뜻을 계승을 해가지고 자신을 갈고 닦는다. 그래서 소수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액서원을 받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사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화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훈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대항을 하다가 다 그 칼날에 쓰러졌거든요. 수백 명씩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퇴계 선생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교육을 합법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합법적인 교육은 뭐냐?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해서, 물론 그 당시에 향교도 있었고 서당도 있었는데, 그런 향교와 서당하고는 다른 식의 어떤 교육기관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로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정치를 논의하고, 그러므로 통해 가지고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원의 그런 운동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퇴계 선생이 이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으로다가 바꾸어서 국가 공식적인 기구로다가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명이 있는 반면에 암이 있죠. 무슨 암이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국가적인 기구로 인해 가지고 나중엔 전부 너도 나도 다 서원들을 만들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국가적인 사액서원이 되는, 사액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임금이 직접 그런 액자에 내리는 건데, 액자를 내리게 되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세금이 포탈이 되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경우 이게 국가의 세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군역을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정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군 때 서원철폐령이 36개만 남기고 다 서원철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이 모든 그 양반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것의 효시를 바로 이 퇴계 선생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이미 서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계 선생의 명과 암이 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들을 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서원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다. 그 사액서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내지는 군역의 면제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선의 그런 당쟁의 어떤 근거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부정적인 점이고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풍기에 가면은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건데 주세붕 선생이 세운 거고 그 주세붕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그게 바로 퇴계 선생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이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백운동 서원, 그 소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흰구름이 하는 건데 그 주희가 만드는 서원을 이건 제가 찾아가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 강서성 여산에 있는 백록동 흰사슴인 것인데 이제 그 당시 당나라 때도 서원이 있었는데 이 서원을 그 허물어져 있는 걸 주희가 거기에 이제 남강군 지사로 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서원을 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희 때문에 이제 중국의 4대 서원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서원인데 여기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이른 때 된 게 이건 세계 문화 경관유산인데 문화유산이긴 한데 이게 그 당시 경치가 좋은 걸로다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기록 내지는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백록동 서원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그 물가가 있는 곳에 서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백록동 서원을 모방을 해서 물가가 좋은데 우리 풍기에 가면 그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거기에 원래 절자리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절을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뺏은 거겠죠. 그걸 뺏고서는 이제 그 물가 좋은 데에다가 이제 경치 좋은 데에다가 공부하기 좋은 서원을 세웠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 백록동 서원을 이제 그 모방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퇴계 선생이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퇴계 선생이 이제 그 풍기 군수로 있으면서 그 백운동 서원 흰구름이 떠도는 그 백운동 서원 학생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굉장히 그 퇴계 선생의 인간상을 볼 수 있는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대단치 않은 병에 오래도록 살피지 못했기에 항상 거림하고 부끄러웠다오. 썰렁한 공부방, 자리도 차가운 데서 힘든 공부, 반찬 없는 식사로 어떻게들 보내시오. 아마 책 속의 즐거움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게 하겠지요. 손에 주묵을 들고 뭐냐면 퇴계 선생은 이제 거기 백운동 서원 원장이었거든요. 뭐냐면 그런데다 풍기 군수였기 때문에 시험관 채점관이에요. 그래서 너 빨간색으로 ABCD를 줬다 그 얘기 주묵을 든다는 건 마음으로는 결과를 정하는 입장의 사람이 얼굴을 들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으니 역시 우스운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니들 힘들지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꼰대짓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인간성이에요. 그러니까 나 꼰대짓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꼰대짓을 안다는 것만으로 퇴계 선생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고기 60마리와 꽁 2마리를 삼가 인사라는 사람 편에 붙이니 제실 부엌에다가 맡겨 한 차례 드시도록 하시구려. 뭐죠? 그냥 열심히 해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판공비를 써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고기하고 꽁 2마리 줬다 그래가지고 뭐 탕국 끓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런 사람에 대한 애정을 볼 수 있고요. 신체 보증, 정신 단련 오직 그것을 바라면서 자세한 말 다 하지 않겠소. 저는 이런 게 그 퇴계 선생이 뭐 무슨 리기론이 어떻고 주리론, 주기론이 어떻고 사단칠정론이 어떻고 그건 퇴계 선생을 욕보이는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고매한 정도의 철학으로다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퇴계 선생의 글은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도 애정이 넘치는 글이에요. 퇴계 선생의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걸랑요. 근데 이런 그 구구절절 읽어보면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내향적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이리 오너라. 내가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까라면 까 이런 식이거든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장이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랫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정신, 이게 퇴계의 정신이고 그게 퇴계의 위대한 인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격에서 철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계 선생에 대해서 자꾸 왜 퇴계가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게 퇴계의 철학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위대한 철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식의 얘기들은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퇴계 선생의 진의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계 문집을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글을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래서 퇴계집 속직 권호 백운서원 재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관이고 자기가 그 고을 사또고 이래서 자기가 군수고 이렇게 하는 요새들 보시게 되면 군수 대단한 권력이죠. 지금도 수백억 아주 조그만한 적이라도 군수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군수님들 여러 분 만나지만 만나서 만나기도 힘들고 하여튼 여러 번 뺑뺑이를 돌리는데 퇴계 선생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항상 학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을 사또 현감을 하면서 또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아까도 본 것처럼 이산서원, 역동서원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다가 관여를 했고 그 외에도 죽계서원, 인고서원, 문헌서원, 영봉서원, 구산서원, 남계서원, 서학서원, 화엄서원에도 간접적으로 관여를 한다. 그래서 퇴계의 이러한 활동을 서원 건립 운동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이렇게 많은 서원들을 건립을 하셨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산서원 하나만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돼 있는데 퇴계 선생이 이렇게 많은 서원들을 하면서 그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훈구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서원들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권력에 관심을 가지게 게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서원 운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끝내 이기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산서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도산서원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산서원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되게 이제 나중에 그 1560년 그러니까 그 60살 때 1570년에 돌아가시니까 60살 때 만들어지는 거고 처음에는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죠. 토끼골이라고 토계라고 하는 토끼골이 있었는데 토끼골은 어디냐면 그 되게 종택이 있는 그쪽 바라다 보이는 그쪽 골짜기를 이제 토계라고 하는데 거기가 양지남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 양지남을 1546년에 마련합니다. 그러다가 그 양지남이 너무 적어서 계상 서당을 퇴거 계상이라고 그래서 1551년 51살 때 마련을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1,000원짜리 아까는 앞에 면을 보셨죠? 성균관을 뜻하는 그 그림을 보셨는데 이게 이제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겸재정선이 이제 주로 그 서울에 사는 화가였지만 임금들 내지는 이 지식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쪽 그 뭐 금강산이라든가 뭐 단양이라든가 뭐 이쪽 이렇게 유명한 곳을 그리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을 그린 그림이 이제 계상정거도라는 그 그림입니다. 그 계상정거도인데 도산서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 진경산수화가 아니라 이건 관념산수화다. 이게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계상정고도에 있는데 요 밑이 이제 그 안동댐 그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안동댐에 이제 이렇게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구절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옛날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요 산 사이로다가 길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못 다니고 요 사이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토계가 나오는 거고 이쪽으로 길이 나가지고 율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때 시절하고. 근데 요거는 도산서당을 그린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 도산서당을 짓기 전에 그 여기에는 계상서당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계상정거도라고 하는 거를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1551년에 계상서당을 짓고 그런데 계속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산을 넘어가 가지고 그 토계에 있는 그 산을 넘어가 가지고 도산서당을 1557년에 터를 정하고 1560년에 작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 특혜 선생은 이거를 할 때 직접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본인이 저기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 만만한 게 중 스님들이어가지고 그 당시 그 안동에 있는 그 용수사라는 절 법년에 대해 맡기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것도 그 정일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맡겨서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아까도 얘기한 것은 산 옆에 산을 넘으니까 또 산이 있다 그래서 또 산이고 거기서 질그릇을 그었다 그래서 도산입니다. 도산서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1575년 돌아가시고 5년 뒤 선조 8년에 하게 되고 위패를 봉안하게 되는 건 1576년 그 다음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다른 8곳의 서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2019년에 등장이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여기 이제 그 안내판이 있는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제 요렇게 길이 나 있다고 말씀이 드렸죠. 옛날에는 요렇게 해서 율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낙동강물이 없어지게 되고 이게 얕게 돼가지고 이쪽에 사이에 길을 뚫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산서원은 이제 크게 두 지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요게 도산서당입니다. 퇴계가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 도산서당이고 요게 이제 퇴계가 죽은 다음에 요거를 저기 선조 때 사액서원을 해서 이건 도산서원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요거가 이따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아담하고 이 소박한 그런 거 위협감이 전혀 없거든요. 서당으로다가 형태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자기의 그런 그 이따가도 보시게 되면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공부방이고 여기가 이제 제자들이 하는 제자들의 공간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걸 그대로다가 살려서 이 위에다가 그 사액 서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산 서원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산 서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퇴계가 만들었던 당시 요 건물이고 또 요 위에 건물은 또 뭐냐? 그 퇴계가 죽고 나서 선조 임금이 하사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두 부분, 두 영역으로다가 구체되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건물이 퇴계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여기 공덕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경신년 1981년에 추노지향적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공덕성이라고 하는 분은 공자의 후손입니다. 중국은 이제 공자를 최고의 위대한 인물로다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자의 후손을 대대로 높이는 걸 해서 그래서 장개석이 대만으로 넘어올 때도 공자의 후손을 데리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이쪽 안동 도산을 방문해가지고 그
그 비명을 남겼는데 이게 추노지향이라고 하는 이제 전서체 것인데 이게 추운한 맹자를 뜻하고 노는 공자를 내니까 맹자 공자 맹꽁이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맹꽁이는 이래서 맹꽁이가 나오는 거거든. 한글은 맹꽁이고 한자는 추노다 이런 얘기인데 추노라고 하는 건 유학이고 한국에서 유학의 동네는 어디 있냐 안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추노지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대로 그 안동을 표현할 때 그 맹꽁이의 동네 이렇게 유학의 본고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공덕성이라고 하는 그 공자의 후손 그 학자죠. 이분이 이제 도산 서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유학의 본고장에 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쓴 글이고 이제 그 도산 서원 앞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다 이렇게 크게 저기 써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사단 오른쪽에 이제 그 낙동강이 보이게 되는데 그 낙동강 이제 건너편이죠. 도산 서원 앞에 보이는 이제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정조 20년 1796년 특별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조 때의 이 안동 내지는 이 경상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소외된 지역에 그러니까 영조 정조가 탕평책을 실시했지만 그때는 이 경상도 주류 세력들이 서울 경기 지역이었거든요. 경화 이쪽이었는데 그런 쪽이어가지고 이 경상도는 소외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조와 정조가 이제 특히 그 소외된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정조 20년에 특별 과거 시험은 특별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외되어 있던 그 경상도 지역의 그 유생들 10,000명이 여기다가 모였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그 뭐 시험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엄청난 적이었는데 그 당시는 여기 조그맣게 있었는데 안동댐이 해서 수몰되니까 이제 여기를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걸 옮겨가지고 이거 이제 시험을 본 그런 단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탕평책의 일환으로서 그 정조의 시사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낙동강 이쪽으로 다 길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왼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도선서당 앞에 왼쪽에 천연대라고 합니다. 소리개는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노네. 여기서 이제 자연이 생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늘과 못 그래서 하늘 천자 못 연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천연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참고로 말하자면 연못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연못은 연꽃이 있을 때 연못이고 연꽃이 없는 경우에는 못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문을 배울 때 하도 이런 걸 연못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야 연꽃도 없는데 무슨 연못이냐 그래서 연못이라는 하지 말고 못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오른쪽에 되면 도산서당 앞에 지나는 여기 천광 운영대다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이거는 이 주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평생을 주작을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 관서라고 하는 시에서 뭐냐면 하늘빛하고 구름 그림자라고 하는 거니까 주의가 이제 자기 집 앞에 이제 못에 하늘빛하고 달 그림자가 이렇게 어울려서 논이는 그런 그 시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감흥이 일어나서 그런 음량이 그런 대상 세계하고 잘 어울려지는 모습, 자연과 잘 동화되는 모습을 천광 운영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시사단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이게 천광 운영대다. 앞에 천연대가 있고 천광 운영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그 천연대, 천광 운영대 이렇게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찬우물 이런 거죠. 그래서 도산서원 앞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정궤에 나오는데 구옥계의 정열 한천식 물맛이 좋으니 아주 찬 물을 다 같이 먹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정궤 구옥계가 굉장히 중정한 것이고 그런 덕이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걸 먹음으로써 그 덕이 펼쳐나간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찬물을 같이 먹으면서 그 덕을 펼쳐나간다 이런 거로다가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군자의 덕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 이게 물맛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물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직도 이제 퇴계 선생 때 만든 판우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우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야말로 연꽃을 심은 못이다.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그 향기가 널리 퍼진다. 그래서 이제 저기 불교를 상징하는 저기가 됐는데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 송대 유학자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꽃을 반드시 불교로 볼 필요가 없고 유학자의 라는 기상을 가지고 있는 속은 비었어도 그 향기가 널리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유학자의 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게 유학자의 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깨끗한 벗을 심은 곳, 연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깨끗한 그러니까 연못이 더러운 곳에서도 깨끗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정우당을 조그만한 연못을 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기 하게 될 때 조선조의 그런 어떤 그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다들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단도 하고 또 우물도 짓고 또 이렇게 연못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자연 친화적인 건물 내지는 그런 그 위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게 퇴계 선생이 직접 지었다라고 하는 직접 그 그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물인데 그 도산서원에는 보물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산서당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바로 그 퇴계 선생이 직접 그 당시 지은 건 아니고 계속 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3층 3칸짜리 아주 단순한 건물이거든요. 요런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띵까띵까 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식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건물이다, 소박한 건물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오른쪽에는 이제 텐마루가 있고 또 이쪽에는 이제 비를 피하면서도 뭐 여기가 이제 퇴계의 이제 연구 공간이고 강학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산서당을 들어갈 때 요 쌀인문이 있어요. 이 쌀인문은 은거한 유학자를 이제 상징하는데 이건 주역의 립계 구이호에서 가는 길이 탄탄하니 은거한 사람이 자신을 바르게 하면 길하다. 그래서 은거한 사람이라 해서 유자에다가 자신을 바르게 한다. 그래서 이 유정문이다라고 합니다. 요 쌀인문을 이제 유정문이다 이렇게 퇴계 선생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아까도 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기보다는 자기는 자기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도 굉장히 거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쌀인문 형태로다가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황이 쓴 예서체 글씨, 아주 이게 이제, 이게 그림자, 산자도 그림자 글씨고, 서자도 그렇고, 당자도, 이게 퇴계 선생의 이제 글씨가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글씨 중에 이 예서체의 글씨를 딱 소박하면서도 퇴계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건 도산서당에 이제 마루를 하는 건데 주의시의 회암이라고 하는 건데 암혈에 깃들어서 조금 공부의 효과를 바란다. 그래서 암혈에 깃들 바위 암자에다 깃들일 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정문, 암서헌 이런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공간들을 진짜 바위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는 거를
암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도 그렇고 요새 우리나라에 저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암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적인 공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암서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이제 세 칸짜리 저긴데 요거를 이제 완락제다. 이게 이제 방이죠. 주예시 명당실기에 즐겨 감상하여 생을 마치도록 실증 내지 않는다. 그래서 즐기면서 이게 즐길 낙자고 와는 완상하다, 감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신의 그 즐거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고 그걸 즐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완락제다. 그래서 이게 암서헌이고 이게 완락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농운정사인데 요것도 이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건물 좀 보시게 되면 요 건물이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암서헌 완락제 이게 도산서당의 이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게 농운정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운정사. 이게 이따가도 보시게 되면 이게 공짜에 공부할 공짜입니다. 일부러 저기를 만든 건데 저기를 해서 요 그림이 이제 농운정사다 이렇게 해서 기숙사 건물인데 아까는 퇴계의 그런 사적인 그 연구 공간이었으면 기숙사도 있었대겠죠. 그래서 공부 공짜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고 이 농운이라고 하는 건 도은경의 시에 나온 건데 산골에는 무엇이 있으나니 언덕 위에 흰 구름이 있구나. 이게 언덕 용자에 구름 문자예요. 언덕 위에 흰 구름이 많이 있구나. 나 혼자만 보고서 즐거워할 뿐. 요것도 보물입니다. 요 농운정사라고 하는 게 요게 최근에 이제 보물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도산서당 또 요거 농운정사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있는데 요게 이제 농운정사라고 하는 요 건물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기숙사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예서체 글씨가 남아 있는 게 도산서당이 있고 두 번째가 이게 농운정사다라고 하는 예서체 글씨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농운정사의 서쪽에 이게 마루에 있는 것이 요게 관난헌이다라고 하는 건데 서쪽 마루인데 맹자에서 나오는 건데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큰 물결을 봐야 되는데 이게 큰 물결 난자입니다. 큰 물결을 봐야지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 가서 그런 큰 물을 봐라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보이스 비 앰비셔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게 관란헌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주 소박하지만 이게 또 아주 잘 지은 건물이다. 지금 이렇게 지으려면 쉽지 않죠. 이런 건물이 이제 조선시대 공짜 건물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마루에는 논어에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해서 그 관란헌 옆에 시습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또 지나가게 되면 영락서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금 입학을 해서 정사성의 아버지가 이제 이 도산서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부금 입학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은 거지 이 개인만이 지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기부금 플러스 엔드 소소소소 하라 이래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기부금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어의 첫 구절을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 또 역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라서 영락서제다. 요거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런 기부금 입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기부금을 모아서 만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도산서당에 보면 이제 저루사라는 조그마한 이게 꽃밭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화단인데 보통은 이제 도연명의 그 네 가지 사후죠. 매난국죽이 있는데 난초는 이제 아마 저기 한 것 같아서
그 난초는 이제 여기에 실질 않고 그 아까 얘기한 매화, 그 다음에 국화, 그 대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그 저루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도산서당 오른쪽에 가면 저루사라는 그 꽃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있으니까 저기 눈여겨 보시게 되면 이 양반이 굉장히 섬세한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곳까지가 이제 도산서당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도산서원이 됩니다. 이거는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선조가 그 이제 퇴계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사액서원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도산서원인데 여기 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품위가 있는 건물인데 이거 위압감이 있고 전교당이고 이거는 보물 210호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 이제 벌써 두 개, 두 개, 지금 세 개로 되어 있는. 그 도산서원에 이거는 누가 했었느냐? 이게 한석봉의 글씨입니다. 한석봉의 글씨라고 하는 게 그 우리나라 명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주 또박또박 그 글씨를 잘 썼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글씨가 굉장히 아주 정성을 아주 팍팍 들어가게 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그 현판 글씨가 쉽지 않은데 역시 이 한국의 명필들이 쓴 글씨는 아주 글도 힘차면서도 딱 한석봉이 왜 조선을 대표하는 서예가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씨를 도산서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당, 이거는 뭐 한석봉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오전의 가르침이다. 전교다라고 하는 건 오륜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뭐 부자유친, 부무유신, 부부유별 뭐 하는 오륜에 대한 가르침을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테고 그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으로 넘어갈 때 들어가는 문이 진도입니다. 도를 진척시키는 분이다. 자기가 진리를 위해서 그 이제 나아가게 될 때 그거를 이제 진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높지를 않아요. 뭐냐면 항상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따가도 보시게 되겠지만 경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그 서란 그 문을 들어가게 될 때는 일단은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장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동쪽의 기숙사에서 논어에 문장으로 넓히고 예절로 자기를 쫄라매야 된다 그래서 박약제. 왜냐하면 그런 예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예절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동쪽 기숙사이고 서쪽 기숙사에는 홍의제. 서쪽 기숙사 논어의 군자는 마음이 넓고 그래서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은 넓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너그럽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해주지 하면 안 되는 거고 풀어지면 안 되는 거고 딱 할 건 하고 말 건 말아야 되는 굳세 의자거든요. 그래서 동제 서제 기숙사를 이렇게 줬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농운정사가 기숙사였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뭐 박약제, 홍의제라고 이런 식의 이게 조금 이게 형식화된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광명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서관입니다. 주위의 글에 책이 나에게 광명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뜻에서 광명, 빛이 나에게 들어왔다. 신성이 아니라 책이다라고 그래서 그 광명실을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두 칸으로 돼 있고 두 개의 건물로 돼 있고 이게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던 거고 이 광명실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까지도 이게 이 도서관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영남의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서 책도 출판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역할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빌려봤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과
그 출판소하고 도서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광명시대.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요새 이제 연구가 진척이 되다 보니까 조선 후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제 여기 가서 사람들이 책을 빌려줬다. 누가 빌려갖고 누가 책을 안 갖고 왔다. 그런 기록까지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출판을 했다. 뭐 주로 이제 퇴계 선생이와 퇴계 학파와 관련된 그런 책들은 주로 이쪽에서 출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광명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이 이제 그 도산서원 맨 뒤로 가게 되면 이제 퇴계 선생 위패 신의를 모시는 그 삼정문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보물인데 여기 이제 그 세 개의 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삼정문이 그 사당을 들어가는 문이 보통은 안 열려져 있고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덕사다. 이거 사당이고 요것도 보물이다. 그래서 도산서당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운정사 그 전교당 그 다음에 상덕사. 네 개네,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의 보물로 이루어진 이것도 최근에 이루어진 거고 보시게 되면 이제 간단해요. 태도 이선생이라고 하는 신주 위패가 있거든요. 중국은 보면 가면 이렇게 사당에 같은 데 가면 막 그 동상이 서 있어요. 동상, 나무로 만든 동상들이 있는데 동상이 없고 우리 이제 요걸 간략화시킨 게 지방을이거든요. 이제 종이에다가 학생 부군신이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한 게 이제 아까 얘기한 주자라는 사람, 주의라는 사람이 그 유학은 검소해야 되고 경건한 정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동상이고 이런 거 없애버리는 운동을 해요. 그게 주자 가래라고 하는 거고 그 주자 가래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아주 호화스럽게 우리 3년상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랬는데 사실은 더 했걸랑 그 불교나 도교는 1년간 한 달간 깽가리 치고 집안 말아먹고 그랬걸랑요. 그런 걸 간소화하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간소화하자. 그래서 3일장밖에 안 하고 49제밖에 안 하는데 그건 그 시대 나름대로 합리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합리화 일환으로 제발 동상하지 말고 아주 소박하게 하자라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신주를 넣는 함이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걸 모셔다 두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저기에는 동그란 구멍을 뚫습니다. 일로 신이 오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종묘 같은 데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략화된 그런 대표적인 모습, 이왕의 신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이게 유학의 정신이다라는 거고 그게 주자학의 정신이고 여러분들이 제사 지낼 때 학생 부군신이가 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그 기념관이 있는데 이게 퇴계 선생이 쓰던 상이고 요게 이제 투호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투호가 뭐냐면 이제 정신을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살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투호의 정신이 경이다. 그래서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집중하라는 그 집중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투호라고 하는 걸 해서 이렇게 이제 2개는 들어가 있고 2개는 빠져나왔죠. 이게 못 넣었다 이걸 상징하는 거고 지금이 이제 신권이라고 하는 2000년대에 신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요게 이제 태계 이황을 상징하는 국권에는 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쉽다. 그러니까 매화나무 이렇게 하는데 퇴계의 정신은 매화도 있었지만 이 투호 이게 지금 종묘나 어디 가나 이 투호의 정신이 있는데 이게 마음을 집중을 해야만이 이게 집어넣을 수 있다.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기념관에 이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건 이제 퇴계 선생이 쓰던 당시 혼천이라수라고 하는 건데 황도, 백도 이렇게 해서 이제 달과 해가 지나가는 황도 12궁, 백도 28수를 이제 그려가지고서는 그런 어떤 천문 지리를 통달하게끔
그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이게 혼천이 지금 그 퇴계의 그 유물로서 기념관에 남아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유학자들은 천문지리에도 밝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그 퇴계 선생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게 퇴계 선생과 이제 활인신방이라는 그 책인데, 이 활인신방이라고 하는 건 명나라 때 주권이라고 하는 주원장의 뭐 열몇 번째 아들인데, 이거는 퇴계 선생이 평생 활용했는데 선생이 직접 옮긴 것이 유일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활인신방, 자신의 건강을 위한 그걸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신세기 도인 체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인 체조다 그래서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몸을 굽혔다 폈다라고 하는 게 도인 체조입니다. 그래서 그 도사되는 체조가 아니라 몸을 굽혔다 폈다가 굽힐 도자 끓일 인자 이렇게 해서 도인 체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드리게 되면, 준비 단계에서 눈을 감고 마음이 캄캄한 상태로 앉는다. 그 다음에 주먹을 쥐고 조용히 이제 자신의 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금니 마주치기를 36번, 이걸 고치라고 합니다. 어른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정수리를 감싼다.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여 마셨다가 내쉬었다라는 걸, 그래가지고 그걸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두 손으로 목 뒤를 돌려 감싸고 난 뒤 숨쉬기를 9번 하시게 되는 거고, 위에 정수리를 감싸고, 그리고 여기를 해서 9번 한데 숨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게 한다. 서서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9번 하라. 제가 어디 가서 9번 실제로 했는데, 여기서 하다라면 9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 보여주려고. 그 다음에 좌우로 하늘의 북소리, 둘째 손가락을 셋째,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셋째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치게 되면 이게 저기가 크게 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게 쳐주라 이런 얘기고요. 해서 24번 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게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음은 천천히 하늘 기둥에 손목을 잡고 오른손 왼쪽 비틀기다. 요거는 이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서는 하늘 기둥은 이제 이게 척추고, 요걸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몇 회? 24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 삼키기를 36번, 3회에 걸쳐서. 우리는 자꾸 가래를 뱉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거라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침은 아주 소중한 자기의 정기라 그래서 침을 뱉지 말고 항상 침을 삼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허리 뒤를 문지른다. 숨을 멈추고 손바닥을 비비고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허리 뒤를 이렇게 문질러 줘라.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요새. 그 다음에 잠시 정자에서 기운이 배꼽을 태운다고 상상을 하고, 다음은 한 손으로 둥근 원을 돌리고, 둥근 원을 돌려서 이렇게 올라갈 때 들여 마시고, 내려갈 때 내쉬고, 이걸 또 36번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은 또 두 손으로 돌리기. 그래서 물과 불의 기운이 뇌 속으로 올라간다고 상상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리고, 또 그 다음은 이제 하늘을 받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늘을 받친다. 요거를 3회 혹은 9회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쭉 당기기를 12회. 그 다음은 마무리, 호흡을 내쉬고 마무리한다. 이게 활인신방의 가장 기본적인 도인체조다. 활인신방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태계 선생이 이런 거를 최신 그 당시 신세기 체조법을 봐가지고 이거를 직접 남기셨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유학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모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인 체조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됐던 거고 이게 그래서 퇴계 선생이 70까지 산 양생의 비결이었다. 그러니까 물론 일생을 조심조심 산 것도 있지만 꾸준히 이런 그 도인 체조를 했기 때문에 태계가 건강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역사 시민연대에서 하는 요거는 제가 이거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인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훌륭했지만 몸을 단련하는데 이런 신세기 체조, 도인 체조 방법을 해서 자신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도산서원 한번 따라서 요거를 한번 보신 분들은 도산서원이 가지고 있는 퇴계 선생의 의미,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